올리니까 여러 개. 에스테르가 여러 개. 그러니까 에스테르 결합이 등장하겠다 이런 생각은 들죠. 근데 이거 뭐예요, 이거? 양팔이 있어야 돼. 항상 이 고분자에 써먹으려면 양팔 벌려서 누군가 잡을 수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테레프탈산이지. 벤젠고리에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이걸 조금 더 이제 하면 이런 식인 거야. 여러분이 크실렌이 있잖아. 이렇게 크실렌이 있는데 이런 크실렌이 오토메타 파라니까 이런 놈도 있고 이런 놈도 있을 거 아니야? 이런 놈도 있고 그 다음에 파라크실렌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야? 이런 것들 중에 얘는 못 써먹고 얘만 써먹는 거야. 얘만 뭐해서 산화시켜서 톨루엔에 COH 산화하면 벤조산 됐잖아. 그지? 여기도 COH 하면 뭐 될 거야. 그죠? 그래서 요 테레프탈산이 된 거야. 여기다가 뭘 넣느냐? OH가 또 두 개 있는 거. 이렇게 있는 거. 에틸렌 알코올이잖아. 알코올인데 그냥 알코올이 아니야. 두 개짜리야. 그래서 에틸렌 글리콜. 오케이? 에틸렌 글리콜이라는 녀석. 그럼 이거 기억납니까? 이거 어디서 만들었어요? 요거는 여기에서 에틸렌이 있었잖아. 에틸렌. 이거를 산화해요. 이걸 산화하면 에틸렌 글리콜. 산화제로는 KMNO4만 있습니다. 근데 KMNO4가 원래 산성에서는 너무 산화력이 강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여기까지 간 다음에 COH 쭉 해서 옥살산까지 가버려. 그래서 약간 약하게 이거를 이제 중성이나 약염기성에서 산화를 시키면 에틸렌 글리콜이 얻어집니다. 어쨌든 이거는 딱 곁다리고 그냥 곁다리고 우리가 이제 핵심적으로 봐야 될 거는 오늘은 이걸 주로 보자는 거야. 이렇게. 자, 어떻게 빠지는 거라고? 얘하고 COH에서 OH가 빠지고 OH에서는 H만 빠지고 이렇게 돼요. 자, 여기도 빠지게 된다면 OH가 H와 빠질 거고요. 여기가 H가 OH와 빠질 겁니다. 그죠? 이렇게 이게 반복되는 거지. 얘하고 얘가 만나면 여기 빠지고 요거 다음에 얘가 오겠지. 얘가 요렇게 오면 이쪽에서 OH가 빠지고 여기는 H가 빠지고 되겠나요? 자, OH, H. 그죠? H, OH. 그 다음에 이쪽 좀 더 가서 OH, H. 이런 식으로 계속. 그래서 얘가 계속 이런 식으로 되면, 자, 아까랑 쓰는 방식이 똑같죠? 자, 여기에 떨어져 나가고, 얘가 반복적으로 이런 놈만 여기가 떨어져 나가면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 놈이 떨어져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반복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 생기는 게, 자, 여기에 테레프탈산하고 여기 OH 에틸렌 글리콜하고, 그죠? 이렇게 요런 게 이제 계속 반복해서 계속 붙을 테니까, 자, 요거부터 써봅시다. 어디에 CO를 쓰시고 벤젠 고리를 그리시고, 이제 요까지 했는 거네. 요까지. 그 다음에 여기 C, CO, O 이렇게 되겠죠. 여기 없어지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 에틸렌. 막판에 요 산소가 하나 딸랑 남겠네. 그래서 테레프탈산이라는 녀석, 벤젠고리의 COH 이렇게. 다음에 이가 알코올, OH가 두 개 있는 거, 이거 요거 이름 뭐였어? 에틸렌글리콜, 이가 알코올, 부동액에 쓰고, 그죠? 부동액. 지금 여기에 쓰는 겁니다. 자, 여기에 에스테르가 있고요. 여기서 물이 하나 빠지고, 여기서 OH가 빠졌죠? OH가 여기서 빠진 거고, 여기 있는 알코올, 여기서 H가 빠진 거야. H가. 그죠?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 합치면 하나, 여기서 하나. 이러니까 여기도 물이, 여기가 N인데 여기는 EN이야. 이렇게. 그래서 이 녀석의 이름은 에스테르가 개떼같이 있으니까 폴리에스테르. 자, 보통 옷감으로 쓸 때는 폴리에스테르 이런 용어를 쓰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우리 요 물병 있잖아요. 요거 우리 보통 페트병이라고 하지. 페트병, 그지? 페트병 이렇게 얘기하는데 뚜껑 부분하고 느낌이 좀 다르죠. 여기 반들반들하고 투명하고 깨끗해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물병으로 쓰는 거야. 만약에 요 위에 것처럼 요런 느낌이면 좀 물 먹을 때 이게 소독약 먹는 거야? 뭐야? 이런 느낌 들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뚜껑 같은 걸로 안 쓴다. 이 뚜껑의 재질은 비틀면 끊어질 수 있게 약간 약한 걸로 돼 있어. 얘는 절대 잘 안 끊어져. 가늘어. 그래서 요거는 폴리에틸렌으로 주로 쓰고, 요거는 요거 폴리에스테르를 씁니다. 폴리에스테르를 줄여서 플라스틱 계통으로 쓸 때는 PET라고 합니다. 뭐라고 읽어? 페트. 귀여운 강아지 페트 말고. 폴리, 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T 이렇게 됩니다.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요거를 줄여서 페트병 넣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페트병은 뭐 옷감으로도 쓸 수 있고 뭐 플라스틱으로도 쓸 수 있고, 열을 가하면 녹기 때문에 탈수 축합이었죠. 탈수 축합 중합입니다. 축합 중합해서 되고 있네요. 근데 열 가소성이야. 열에 의해서 녹습니다. 이제 옷감의 황제가 됐습니다. 거의 모든 옷에 이걸 조금씩 섞어야 질겨지고 구김도 덜하고 하니까 이걸 많이 씁니다.
갑자기 아까 앉아 있는데 우리 양호 교수님이 물어보길래 이 옷이 얼마 지난 거냐면 20년 정도 지났습니다. 제가 이 옷을 계속 입고 있는 것은 얘가 폴리에스테르로 돼 있어서 그래요. 옷감이 여기 써져 있는데 여기 하도 오래돼가지고 여기 뭐 글자가 써져 있어야 되는데 글자가 하나도 없어. 다 지워졌어. 세탁하면서 아무것도 없어. 여기 글자 한 쪽도. 이 옷이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거고요. 요 가운데는 폴리에스테르가 아니고 요거는 대나무에서 가늘게 실을 뽑아서 짠 특수섬입니다. 요거 굉장히 특수한 옷이에요. 20년 전에 제자들이 돈을 모아서 사준 거야. 내가 왜 이 얘기 하는지 알겠지? 그래, 돈 좀 있냐? 좀 모아 말아줘. 옛날에는 이런 걸 제자들이 막 하고 그랬단 말이야. 근데 요즘은 안 하더라. 왜냐? 막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야, 스승이나 절대 뭐 손수건 하나 가져오면 죽어! 막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돼버렸나. 20년 전에 안 그래도. 어쨌든 그렇답니다. 옷감들이 어떤 거냐? 가늘게 길게 뽑았을 때 부러지지 말아야 돼. 여러분 머리카락처럼 부러지지 말아야 돼. 근데 우리 머리카락은 너무 좀 두껍잖아. 이거보다 더 가늘면서도 부러지지 않고 또 구겼다가 폈다가 이런 탄성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플라스틱 중에서도 플라스틱으로 쓰는 종류는 되게 많은데 옷감으로 쓸 수 있는 건 몇 가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 특성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두 가지 섬유를 공부한 거야. 탈수축합했죠. 뭐 나일론 만드는 방법하고 나일론은 이제 6나일론 나일론 6는 대환중합이라고 해서 탈수축합이 아니야. 그러나 나머지 뭐 66나일론, 610나일론, 뭐 68나일론 이런 것들은 다 탈수축합입니다. 탈수축합이고 그 다음에 여기 페트 폴리에스테르라는 질긴 거 질겨 20년 지났는데 뭐 멀쩡하잖아 이거. 이거에 이런 거.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거야. 여러분 이제 작년인가 내가 이제 겨울에 버스를 타고 갔는데 버스 여기에 노스페이스 광고를 하는데 노스페이스 광고를 하는데 이게 뭐라고 써있냐? 페트병으로 재활용하여 만든 것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스페이스를 사랑하기 위해서 나는 약간 비싸고 메이커 이런 거 잘 안 입는 편인데 왜 돈이 없잖아. 그래서 가성비 짱인 것만 골라서 입는데 어쨌든 그걸 보고 내가 감동받았어. 그래서 노스페이스는 좀 사야 되겠다. 어쨌거나 플라스틱을 재활용해서 어떻게든 자연을 조금 더 보존해 보겠다는 정성이 느껴져서 얼마큼 실효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 그지? 페트병 모아다가 옷을 재활용해서 만들면 얼마나 그걸로 환경오염을 좀 줄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정성이 가득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고요. 내가 또 스타벅스를 잘 안 사 먹었어. 그 다음에 내가 원래 스타벅스 이렇게 그거 있잖아. 카드에서 보내주면 막 커피 쿠폰 사 먹고 그런 거 있잖아. 절대 안 보내고 그랬다고. 그러다가 마음을 고쳐먹기로 했어. 왜냐? 우리나라에서 종이 빨대를 가장 빨리 도입한 게 스타벅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들이 뭐 상업적이든 아니면 진짜 자연을 사랑하고 플라스틱을 줄여보겠다는 노력인지는 모르나 어쨌든 그걸 선빵을 날려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게 가상하게 여겨져서 요즘 우리 식구만 해도 있잖아. 우리가 7남 2녀잖아. 그러니까 형님, 형수님, 조카들 한 번씩만 내가 스타벅스 쿠폰을 날려도 1년 예산이 그냥 엉상 거지될 정도야. 근데 어쨌든 날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알고 있는 페트병 이게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 그 다음에 그 폴리바이닐계 섬유, 비닐이죠, 비닐계 섬유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많지는 않고요.
아크릴로 니트릴. 아크릴 하면요. 여러분 탄소가 3개입니다. 탄소가 3개. 아크릴산 그러면 탄소 3개짜리 이렇게 산인가 보다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이게 뭐야? 요거 비닐기잖아. 비닐기. 그죠? 비닐기인데 탄소가 3개짜리니까 탄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탄소가 여기 있는데 요거하고 여기 이렇게 붙어 있는 거야. 아크릴로 니트릴. 여기가 비닐기죠, 비닐기. 보통 이렇게 비닐기가 있으면 부가중합하기 좋죠. 자, 여기에 얘가 그렇죠? 저쪽 녀석을 잡겠죠. 얘가 저쪽 녀석. 얘가 얘를 잡고, 얘가 얘를 잡고. 그럼 얘가 또 얘를 잡고,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부가중합으로 만들어지네요. 뭐 아크릴 섬유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이걸로 뭐 만드냐면 이제 좀 질기고 또 탄성도 좀 있고 그래서 이걸로 이제 털 장갑, 여러분 털 옷 있죠? 이런 것도 만들고. 세타라구나. 세타. 털장갑, 목도리 뭐 이런 거. 섬유를 이렇게 봤는데요. 지금 다 합성 섬유만 본 거야. 근데 이게 뭐 반합성 섬유도 있고요, 합성 섬유도 있고요, 재생 섬유도 있고 이런데 나중에 그거는 다 나중에 이렇게 약간 쓸 텐데 이 옆에다가 이렇게 써보자. 섬유를 굳이 나눈다면 세 가지로 나눈다. 재생 섬유라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 합성을 한 게 아니고 그냥 재생, 뭐 재활용한 뜻이. 이게 어떤 거냐면 나무 토막에도 셀룰로즈가 있고 이제 면화에도 셀룰로즈가 있는데 면화의 셀룰로즈는 그 고분자가 길어요. 이렇게 길어서 이걸 털실로 만들기가 실로 만들기 좋단 말이야. 근데 나무에 있는 녀석은 셀룰로즈인데 이놈이 세포병 만들고 하다 보니까 길 필요가 없어. 짧게 요렇게 세포가 조그맣잖아. 그 세포병 만들고
이게 나무 골격을 유지하고 이러다 보면 길지 않단 말이야. 짧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짧은 거를 길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드는 게 구리 암몬 레온이라는 섬유가 있어. 그래서 일단 이건 이제 요거 재생섬유 짧은 셀룰로즈를 그냥 이렇게 하면 짭셀 이렇게 쓸게.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짭셀 쓰나요? 우리 때는 왜냐면 워낙 경찰들이 많이 깔려 있었단 말이야. 식당, 대학교 라운지 같은 데도 가끔 어떤 아저씨가 이렇게 앉아서 책 읽고 막 이런 게 있어. 학생들 동태를 살핀단 말이야. 그러다가 막 우리 이제 찌라시 팍 그리고 야 대보러 가자 이러고 막 뛰쳐나오고 막 쫓아가서 잡고 이래 얘네들. 아니면 딱 쟤는 요의주의 인물이구나. 다 꼽으려단 말이야. 나중에 다 잡혀가고 군대 가고 막 그랬어. 정말 쌀벌한테 살았다고. 요번에 여러분 이게 그냥 넘어가서 윤 대통령이 장난이었어. 아유 그냥 나의 정말 국가를 위한 충정으로 국회의원들한테 경고를 좀 날린다는 뜻에서 한 거야. 정말 여러분 이런 말에 넘어가지는 않겠지. 걔가 정권을 잡았어. 막 그렇게 해서 성공했어. 막 국회의원 다 그냥 감옥에 쳐넣어버리고 경찰관한테 다 총알 죽이면서 야 대들면 다 쏴버려. 이런 나라가 되면 이제 엘살바도르 이런 거 되는 거야. 그냥 끝나는 거야. 그러면 진짜 나도 일본 가서 살고 여러분도 일본 가서 살고 들어오지 마. 알았지? 그런 대통령 생기면.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데 요런 섬유를 있지 레이온이라고. 그래서 한꺼번에 무슨 섬유는 다 공부하고 이러다가 늙어 죽고 오바이트 나니까 그냥 나무 토막 같은 거 그지? 막 집어넣어가지고 어떻게 녹여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면 이 섬유가 생기는데 그거를 레이온이라고 한다. 구리 암모니아 레이온. 그러면 구리도 용액에 들어가고 그지? 암모니아도 넣고 막. 그러면 여러분 알잖아. 구리에다 암모니아 막 녹는 거지. 은구라. 그치? 그래서 이런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셀룰로즈는 허물나게 길잖아. 셀룰로즈 이렇게 긴데 얘가 이렇게 막 OH 같은 거 있다고. 이렇게 OH. 요런 데다가 다른 놈을 화학 반응을 시켜. 그러니까 원래 이런 거에다가 여기만 살짝 화학 반응을 시키는 거잖아. 그러니까 반은 합성하고 반은 자연에 있는 걸 쓰고. 그지? 그래서 이렇게 반합성 섬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한 게 이거 합성섬유. 뭐 이런 용어들이 있구나 정도 알아두시고 나중에 기회 있으면 조금 더 씁시다. 지금 이런 거 다 쓰면 있잖아. 정말 머리통 터져서. 천연섬유로 기억나는 거 뭐 있어? 마이태자가 있던 그죠? 그 다음에 백이민족 아니야? 우리 문익점 우리 선생님께서 산업 스파이가 돼가지고 중국에서 불 끝에다가 씨앗을 몇 개 넣고 와가지고 한마디로 도르보지 도르보 모카시 도르보가 돼가지고 가지고 와서 우리가 따뜻하게 지낼 수 있었다. 입점이 아저씨로 우리가 살아났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도둑질을 해도 약간 그 거식이 있잖아. 나만을 위해서 도둑질하면 도둑놈이고 이렇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도둑질을 하면 또 위인이 되는 거지. 위인이. 근데 그 면화 씨가 하늘이 준 거지 뭐 중국 건 아니잖아, 솔직히. 그치? 그거 훔쳐도 되는 거야. 그치? 자, 우리 고무로 갑시다. 3. 고무. 이 고무의 특징은요. 고무의 특징은 이중결합이 있고 이렇게 탄소들이 여기가 이제 긴 사슬이야. 긴 사슬이면 이렇게 시스로 돼 있어요. 시스. 자연에 있는 녀석들, 자연에 있는 탄소 화물들이 희한하게도 다 시스로 돼 있어요. 시스. 요게 있어야 돼요. 첫째로 그럼 자연에 있는 거 고무나무 그래서 여러분 이제 고무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상처를 내 이렇게 손으로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제 액이 흐른단 말이야. 이렇게 액이 흐르면 이제 그걸 붓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깡통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얼마나 이제 조금밖에 안 나오겠어. 그치? 콸콸 나올 리가 없잖아. 그래서 이제 천연 고무가 되게 부족하단 말이야. 천연 고무를 좀 이게 딱딱하게 한 게 이제 보통 라텍스라고 합니다. 라텍스. 그래서 요 라텍스 베개 이런 거, 라텍스 베개 같은 거 하면 백화점 가면 막 머리 모양으로 이렇게 살 해가지고 목도 편하고 허블나게 좋아요. 막 이러면서 엄청 비싸게 판단 말이야. 100% 라텍스 막 이러면서. 이제 고무나무에서 고무액을 좀 이렇게 딱딱하게 지우개처럼. 지우개도 좀 딱딱해져. 그거보다 더 보들보들. 근데 얘가 거기 보면 이소프렌이라는 놈이 있어. 이소하면 뭐야? 이소하면 두 가닥으로 이렇게 나눠진 거잖아. 그죠? 이소프렌. 근데 얘가 어떻게 생긴 놈이냐면 이중결합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하나, 둘, 셋, 넷이니까 텐이잖아. 이중결합이니까. 이중결합이 두 개나 있어서 두타 DN이야. 거기에 가지가 하나 이렇게 탁 올라가 있단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이 녀석 이름이 이소프렌 고무입니다. 이소프렌 고무. 이소프렌. 이거 많이 물어요, 여러분. 가끔 천연 고무의 단체, 단량체가 뭐냐 골라라 뭐 이렇게 물을 때가 있으니까. 그러면 얘가 또 옆에 이게 있다고 봐봐. 자, 이니시에이터. 얘가 시작하는 놈이야. 그래가지고 이중결합에 요 파이 결합, 좀 약한 결합이죠. 야, 나랑 손 잡아. 이러니까 얘가 손을 잡았어. 근데 나는 어떡하라고? 막 그러니까 너 옆에 또 있잖아. 옆집한테 손잡자 그래. 그래서 얘랑 이렇게 손잡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가 이렇게 손잡으면서 단일 결합이었던 데가 이중 결합으로 바뀔 거 아시겠죠? 이렇게. 그죠? 이게 반복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가 다시 이니셔에이터가 돼서 여기를 야 나랑 손잡아. 그러니까 얘가 나는 어떡하고? 그래서 얘랑 잡아. 그러니까 단일 결합이 이중 결합으로 바뀌고요. 요 이중 결합은 양쪽에 손을 잡느라고 단일 결합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이걸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연 고무는 보니까 얘가 팔을 벌려서 이쪽으로 손을 잡고 그죠? 단일 결합. 여기가 이중 결합이에요.
여기 이중이었던 데가 단일. 번호로 한번 써볼까요? 그러면 1번 탄소, 2번 탄소, 3번 탄소, 4번. 처음에 2번하고 3번 사이가 단일이었어. 단일이었는데 1번하고 2번, 3번하고 4번 사이가 이중이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없어지잖아. 1, 2번이 단일 결합으로 이렇게 있고요. 1, 2번이. 그죠? 이렇게 됐잖아. 요거 손잡고, 손잡으니까 여기가 이렇게 변한단 말이야. 이렇게. 단일 결합. 여기 녹색이 결합이 하나 더 생기는 거니까 이중 결합 생깁니다. 여기 있고, 여기가 이중 결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단일 결합. 요게 무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연 고무를 우리가 이소프렌 고무라고. 이소프렌이 뭐 부가중합한 거지. 근데 자연에 있는 얘가 여러분 이제 시스 트란스 할 때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 선생님, 얘하고 얘가 같은 쪽에 있으면 시스예요. 얘랑 얘가 같은 쪽에 있으면 시스예요. 이럴 수 있는데 긴 게 중요합니다. 긴 거. 이렇게 해서 CH3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가 수소죠. 그 다음에 여기 기다란 놈들이 이렇게 올 거라고.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기다란 놈들. 봐봐. 요 탄소보다는 요 기다란 놈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시스 트란스 따질 때, 준비를 했을 때 기다란 놈 기준이고, 그래서 시스가 돼.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보세요. 요런 꼴이 돼 있는 거야. 요런 꼴로. 그러니까 얘가 가다가, 그지? 가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런 공간이 생길 거 아니야? 요런데, 그지? 여기 공간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가다가 뭐 하다가 이렇게 공간이 생겨. 그래서 요놈이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또 이중결합이 되고 블라블라블라 뭐 이렇게 되잖아? 그럼 여기가 공간이 생겨. 공간이. 이런 공간이 생기면 마치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편안하다 이랬다가 하트 한번 그려주고 사랑해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했다가 이걸 폈어. 그러다가 이걸 꾹 눌러봐. 불편하잖아. 이걸 뭐라 그러냐면 스트레스라고 그래. 입체 구조의 스트레스, 스트레인, 스트레스 이렇게. 이게 이러니까 저절로 어떻게 돼? 우리가 어거지로 누르면 이게 찢어지겠다 이러다가 편해지려면 이렇게. 그죠? 이게 뭐야? 빽 했다가 제자리에 들어오는 거. 이걸 탄성, 탄력이야. 그치? 탄성이 있단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요런 공간이 어느 만큼 있느냐가 뭐를 탄성을 결정한다. 이게 좀 덜하면 좀 탄성이 덜한 딱딱한 놈이 되고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스펀지처럼 물컹물컹 하면서도 탱탱 튀기는 탱탱볼이 된다. 그래서 요 공간에 의해서 이 공간이 뭐야? 탄력이 있는 거야. 그래서 참 살아가면서 이게 힘들잖아. 야 친구가 오늘 나 힘든데 나랑 커피 먹고 얘기 좀 해줘. 그러면 이걸 받아줘야 돼? 아니면 내가 거절하고 냉정하게 나 수험생이잖아. 그러니까 나 勉強해야 돼. 뭐 이럴 건가? 이런 게 너무 우리가 너무 이제 유동적이라고 또 그렇다고 우리가 또 사람인지라 또 친구 말 다 개무시하고 공부할 수도 없고 그런 게 좀 어려움이죠. 우리가 얼마큼 인간적으로 살면서 또 공부도 해가면서 사업도 해가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냐 이게 참 선생님 이 나이 먹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어느 만큼 해야 되나? 맨날 친구네 집 애들 시집 장가 갈 때 가끔 이제 상담해서 이럴 때 매번 고민이야. 부주를 얼마나 해야 되나 이런 것도 고민이고. 왜냐면 이게 책이 없는 거잖아.
책이 없는 게 제일 어려운 거야. 뭐가 제일 쉬운 거야? 책에 있는 거야. 책에 있는 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냥 공부를 안 해서 모르는 거고 공부만 하면 아는 거야. 근데 세상 아무리 지금까지 살아도 아직도 답이 없잖아. 그럼 부주 친구한테 얼마 할 거야? 차라리 교회처럼 11조 해라 그러면 11조 너무 아깝다 야. 이거 세금 띄고 10%야 아니면 세금 전에 10%야 막 이러긴 하지만 딱 정해주는 조인데 그래서 보통 이제 회사에서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상조회라 그래서 무조건 사내에서 이런 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경조사라 그러지. 그럴 때 이제 회비를 모았다가 얼마씩 이렇게 딱딱 주는 거 아예 정해놨어. 근데 회사는 정하니까 괜찮은데 친구는 안 정해놨잖아. 그치? 내가 친구보다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고. 근데 지난번에 나 결혼식장에 갔다가 역시 넌 나의 훌륭한 친구야. 경훈아, 나 너 자랑하고 있다. 경훈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름도 웃기지, 경훈이. 경훈인데 내가 사업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고. 아들 장가 가는데 뭐 호텔에서 하겠대. 그래서 거기에 막 아이스크림이 얼마고 팥빙수 얼마고 막 허물나고 비싼 데야. 그래서 진짜 이 집 왜 이렇게 비싼 데 사는 거야 짜증나게. 이씨. 왜냐면 밥 한 끼 막 몇십만 원인데 부주를 5만 원 할 수는 없잖아. 그래가지고 부주돈을 딱 들고 딱 갔는데 카운터가 없어. 야 이씨 왜 카운터도 안 보여? 막 그랬더니 괜찮아. 오늘 부주 안 받아. 그러니까 부주 받는 데를 없애버리고 그냥 괜찮아. 그래서 대신 모든 사람을 다 그렇게 해서 호텔밥을 먹일 수는 없으니까 딱 사람을 한정해서 이렇게 진짜 친한 친구하고 가족들하고만 이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부주를 안 받았습니다. 경훈아 사랑한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게 어려운 것 같아.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도 청춘이다 보니 호르몬도 자글자글 끓고 그래서 친구를 위해서 내 시간을 얼만큼 나눠줄 것인가, 그죠? 얼만큼 배려를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끊임없이 갈등이 생깁니다. 그럼 이제 선생님처럼 나이 먹으면 이제 세상 살아봤으니까 알 것 같이 걔들도 몰라. 항상 생길 때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여러분 내가 이 말을 한 거 여러분 약간의 마음에 이런 공간이 있어야 돼. 이런 공간이 있어야 여러분이 탄력적으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친구도 도와주고 약간 탄력적으로 좀 살았으면 좋겠다. 젊은 나이에. 선생님 나이가 들면 탄력적으로 살려봐야 주름살은 안 들고 탄력이 없어져.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여러분 때는 그래도 피가 끓는 청춘이잖아. 청춘이니까 약간 여러분 배려심도 좀 잘 가지고 친구 위해주고 그러면서 지내라. 그래서 평생 살면서 한 3명 친구 잘 사귀면 좋대잖아. 성공한 거래잖아. 근데 나도 생각해보면 정말 지금까지 연락하고 만나고 이런 친구들이 몇 안 돼요. 다 그냥 1년에 한 번, 두 번 그냥 동창회다 뭐다 이렇게 모일 때 나타나는 몇 명 보지 못 봅니다. 친한 친구들만 결혼식 때나 좀 보고. 어쨌든 그래가지고 전쟁이 나니까 고무가 너무 부족하잖아. 그래가지고 새로운 고무들을 개발합니다. 그럼 인간이야 꾀돌이니까 거기 봐봐. 클로로프렌 이런 놈이 있어요. 이거 뭐냐? 흉내내는 거야. 이런 놈입니다. 천연고무에 요거 대신에 푸샥푸샥 해가지고 요 염소를
염소가 있는 이런 걸 만든 거야. 그럼 똑같을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뭐 부가중합하겠죠. 그럼 어떻게? 얘가 이쪽 누군가랑 손을 잡고, 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 남는 손, 요 남는 손 얘랑 잡고, 그죠? 얘가 이렇게 잡을 테니까, 그려져? 이렇게 해서 여기에 수소가 있고요. 여기 Cl 이렇게 있고, 다 쓰질 않은 거야. 여기가 이중대로. 그래서 수소가 하나 있고, 여기에 이렇게. 자, 여기에 수소. 다 써줄까? 여기에 수소. 이런 녀석이죠. 요거 없다. 그래서, 야, 새로운 놈이 나타났네? 그래서, 요 놈을 네오프렌곰이라고 합니다. 그럼 요게 똑같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신발 신고 자동차 타고 다니고 자동차가 이 차 타니까 너무 승차감이 좋아. 그러면 두 가지 이유에서 그게 나타납니다. 의자가 폭신폭신하냐가 아니고 타이어가 얼마큼 폭신폭신 좋은 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쇼바라 그래가지고 요 자동차에 스프링이 이렇게 돼 있어요. 꿀렁꿀렁하게. 요거를 아주 잘 강도를 잘 조절해주면 차가 우리나라 차도 엄청 이제 승차감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옛날에 그냥 요즘 많이 좋아졌죠. 이런 고무들을 이제 만들어요. 전쟁통에 적어도 신발은 시키고 전쟁통에 가서 싸우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워커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군수물자 날라야 되니까 트럭 바퀴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고무가 엄청나게 필요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듭니다. 자, 네오라는 건 보통 뉴를 줄임말입니다. 뉴. 보통 남미 쪽, 요쪽에서는 뉴, 이거를 네오. 네오, 에듀 이러면 뭐야? 신교육. 그러니까 이제 이소프렌이었는데, 야, 이거 새롭게 이렇게 합성해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새로운 고무가 생겼어. 해서 이제 네오프렌 고무 이렇게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뷰타디엔. 뷰타디엔은 그릴 수 있겠죠? 부타니까 4개잖아. 디엔이니까 이거야. 뷰타디엔. 여기에다가 스틸렌, 스타일렌, 스틸렌 기억납니까? 안 나면 지금 하는 거지 뭐. 자, 요거 비닐기에다가 여기다가 벤젠고리를 떡하니 달아는 게 스틸렌이야. 요거 거품되면 뭐야? 스티로, 폼. 오케이? 이거 공부하면서 막 이런 생각이, 나 저거 시험 볼 때 생각이나 날래나? 잘 안 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를 한두 문제 푸는 게 아니고 계속 풀게 돼. 그러다 보면, 아이고, 이제 이런 식이야. 뭐, 아래 5가지 물질 중에서 단량체가 2가지인 거 모두 고르세요. 그리고 단량체 2개. 이러면 뭐, 단량체 하나, 뭐 이런 거지. 그지? 그 다음에 뭐, 탈수 축합 가능한 것만 3개 고르세요. 그러면 이런 거 다 뭐야? 부가중합이잖아. 그치? 그 다음에 이건 똑같은 놈이 반복되고 얘는 다른 놈이 반복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 이거는 비율 조절이라는 개념이 없어. 근데 이거는 이거 3개에 이거 하나 넣을 거냐? 그치? 이거 3개에 이거 2개만 넣을 거냐?
이걸 비율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런 차이가 있지.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른 것들이 이렇게 붙으면 중합 중에서도 혼성중합 또는 공중합이라고. 이런 용어들이 나오면 쫄지 말고 부가중합인데 부가중합이죠. 부가중합 중에서 같은 놈끼리 반복되는 것들은 그냥 단순히 부가중합 이러면 되고 이렇게 종류가 다른 단량체, 모노머, 단위체가 비율을 조절해 가면서 합성을 할 수 있는 것 이런 경우에는 혼성중합 또는 공중합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 그릴 수 있겠습니까? 이거 다 1대1로 있다고 쳐. 1대1로. 만약에 1대1로 있다. 그러면 자 얘가 손잡으려고 이렇게 벌리겠죠. 그럼 하나, 둘, 셋, 넷. 일단 이렇게 써. 탄소를 하나, 둘, 셋, 넷 하면 요까지 다 그린 거야. 그럼 요거 하면 뭐야? 5, 6개 될 거야. 끝자락에 요거 그려. 일단. 그 다음에 이중결합이 있는 데가 중요하잖아. 첫 번째 얘 이중결합이 있었는데 얘가 이렇게 가니까 여기에 이중결합이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두 번째 1, 2, 3, 4면 2와 3 사이에 1, 2, 3, 4, 5, 6 이러면 3, 2와 3 사이에 이중결합이 있어요. 나머지는 다 단일이죠. 얘가 여기를 손잡고 내가 또 여기를 손잡다 보니까 다 단일만 있습니다. 자, 수소는 안 그릴게. 수소 여러분 안 그려도 여전히 여기에 이제 이중결합이 있고요. 얘네들이 이제 시스로 이렇게 돼 있어야 이제 탄성이 좋아지지. 부타디엔하고 스틸렌이 붙어서 고무가 됐으니까 무슨 고무라고 하면 될까? 부타디엔 스틸렌. 그래서 한국에서는 보통요 이거를 분화 S 고무라고 합니다. 근데 스틸렌, 부타디엔, 라버 그래서 SBR 이렇게 부릅니다. R은 그냥 라고 고무니까 SB 스타일렌 부타디엔 떠오르겠습니까? 스틸렌 부타디엔 되겠죠? 자, 이번에도 이제 부타디엔이에요. 똑같은. 근데 이번에는 이런 거야. 스틸렌 대신에 이걸 쓴 거지.
아크릴로 니트릴이니까 요 부분을 이렇게 따로 써보면 요런 꼴이 됩니다. 감이 오십니까? 자, 얘가 양팔 벌려 해서 이쪽으로 얘랑 손잡고 얘가 또 얘를 손잡고 그러면 또 얘가 얘를 손잡고 이런 식으로 가죠. 그래서 1, 2, 3, 4, 5, 6 이렇게 해보면 이제 1번과 2번, 3번과 4번에 이중결합이 있었는데 2, 3번에 이중결합이 생기고요. 요거랑 요거 이렇게 잡으니까 이게 이중결합이에요. 이중결합이 단일결합으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여기 손잡다 보니까 이중결합이 또 단일결합으로 생기니까 단일결합은 이중결합은 한 번밖에 없네요. 그럼 여러분 그릴 때 어떻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이렇게 하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한 다음에 끝자락에 요거 CM 이중결합은 어디에 있겠다? 2번하고 3번 탄소. 이런 식으로. 얘는 부타디엔하고 아크릴로 니트릴이 붙은 거잖아. 그러니까 분화 N 고무 이렇게 부릅니다. 부타디엔하고 아크릴로 니트릴의 N 여기 있으니까 분화 N 고무 이렇게도 부르는데 아까처럼 약자로 쓰면 어떻게 할 것 같아? 아크릴로 니트릴 부타디엔 라고 보니까 그래서 약자를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 하는데 너무 뭐 심각하게 생각할 일은 아니고요. 그냥 요런 글자 나오면 쫄지 말자는 뜻에서 쓰는 거예요. 자, 하나 연습할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 연습 좀 하고 조금 쉬고 우리 공부를 합시다. 이제 뭘 하자는 거냐면 거꾸로 고분자를 이렇게 주고서 단량체가 한 가지다, 두 가지다 이거 어떻게 판단할 거냐 이거 좀 봅시다. 여러분 이제 이 팔은 어디서 온 거냐면 원래 여기서 온 거잖아. 되돌려 주세요. 손을 이렇게. 그럼 얘가 안정적으로 있으려면 여기 걸 뜯어와야 되잖아. 요 손을 원상복귀 되돌려야 돼. 그지? 그럼 요 손이 남을 거 아니야? 그럼 얘가 손을 잡아야 되잖아. 잡을 데가 없어요. 어디? 여기 뜯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 자, 보세요. 여러분 뭐야? 하나, 둘, 셋, 넷에 여기 이중결합, 여기 이중결합이니까 부타디엔. 여기 잘리면 요거 이렇게 하면 아크릴로 니트릴. 두 가지 단량체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연습을 좀 해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봐봐. 얘가 이렇게 와. 그럼 얘가 이렇게 와줘야 될 거 아니야? 요 손이.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와. 그럼 얘가 이렇게 와. 그러면 얘는 요런 놈하고 여기에 요런 놈하고 이걸로 끝이야. 그러니까 단량체가 하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됐나요? 이렇게 해서 이거는 단량체가 두 개 되고 이건 하나로구나. 이렇게. 물론 여러분 이게 6개짜리 4개짜리하고 2개짜리야. 4개짜리도 4개짜리 4개짜리하고 이렇게 외워도 돼. 그런데 이런 생각 들잖아. 이렇게 해서 2개짜리도 있으니까 의심이 되잖아. 혹시 이거 4개짜리인데 2개짜리하고 2개짜리 붙은 거 아닐까?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런 의심 때문에 이런 연습을 해보는 거야. 이것도 당연히 여러분 어떻게 손을 이렇게 되돌리고 얘 이렇게 되돌려주면 이런 놈이 부가중합한 거야. 그지?
이렇게 해서 단량체를 여러분 고분자 이렇게 일반식으로 이렇게 n 이렇게 써진 거에서 단량체를 뭐 추정할 줄 알아야 돼. 이제 되돌리는 연습을 좀 해서 야, 이 녀석은 이런 단량체야. 이 녀석은 이런 단량체야.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좀 쉽시다.